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한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몸소 체험하고 겪어보는 것을 간접 경험하고 우리가 사는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그림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꼬마 팀과 용감한 선장이고요. 글 그림은 에드워드 아디존이고요. 옮긴이는 강모홍님, 출판사는 시공주니어.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해드립니다. 꼬마 팀과 용감한 선장 제목 아래에는 아마 선장과 팀인 것 같아요. 아주 크게 파도치는 바다를 배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뒷면도 아주 파랗고요. 아마 바다 색깔을 칠한 책인 것 같습니다. 내지는 분홍색으로만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지 제목 아래에는 한 아이가 멀리서 보이는 큰 배를 바라보고 있어요. 꼬마 팀은 바닷가 집에 살고 있었어요. 팀은 너무너무 선원이 되고 싶었어요. 날씨가 좋으면 팀은 온종일 바닷가에서 보트를 들락거리며 놀거나 친구인 선원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선원 할아버지는 팀에게 선원들만의 특별한 매듭짓기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바다와 배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었어요. 팀은 때때로 저건 커다란 배예요 라거나 저기 자연 전방에 있는 박건딘 배 좀 보세요 라고 말해서 엄마 아빠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커더너 배는 영국의 커더너 해운회사가 운영하는 증기선이라고 하네요. 박건딘 배는 돛대를 3개 세운 배로 앞 돛대에만 가로돛이 있다고 하네요. 팀은 비가 오거나 날씨가 너무 춥고 사나워서 바닷가에서 놀 수 없을 때는 친구인 맥피 선장님네 집에 놀러 갔어요. 선장님은 팀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이따금 그로부술을 한 모금 주기도 했죠. 그러면 팀은 더욱더 선원이 되고 싶었답니다. 그로부술은요, 럼주와 물을 반씩 섞은 술로 뱃사람들이 즐겨 마신다고 하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바람일 뿐이었어요. 팀이 선원이 되고 싶다고 하자 엄마 아빠는 웃음을 터뜨리며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했어요. 어린이 될 때까지 오래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그 말을 듣고 팀은 몹시 슬펐지요.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다고 하면 좀 희망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냥 막연히 어른이 되면 오래오래 기다리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팀은 너무 슬퍼서 기회만 생긴다면 바다로 떠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선원 할아버지가 팀에게 모터보트를 타고 항만 중에 있는 진기선까지 갈 거라고 말했어요. 팀도 같이 좀 도와주겠냐면서 말이죠. 팀은 딜듯이 기뻤죠. 와, 저도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그 증기선 선장님과 오랜 친구라면서 선장님이 항해를 떠나기 전에 잘 가라고 인사하고 싶다고 했어요. 팀은 제법 도움이 됐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필요한 물건을 보트에 싣고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워서 바다로 나갈 준비를 단단히 했거든요. 준비가 다 끝나자 할아버지는 저 이제 밀어라 하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보트를 물속으로 밀어넣고는 보트 위에 올라타고 바다로 나아갔죠. 아주 멋진 날씨였어요. 바다는 파랗게 빛나고 잔잔한 파도는 햇빛에 반짝이며 너울거리고 있었어요. 증기선에 가까워질수록 팀은 점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껏 한 번도 증기선을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팀과 할아버지는 증기선 옆에 나란히 보트를 대고 갑판으로 올라갔어요. 선원 할아버지가 선장님을 보러 선실에 갈 동안 팀은 혼자 갑판에 남아 있었죠. 그 순간 팀은 좋은 수가 떠올랐어요. 팀이 꼭꼭 숨어서 보이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아마 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선원 할아버지가 그냥 가버리고 증기선도 팀을 태운 채 멀리 나가 버린 거예요. 팀은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겠지 싶은 그 시간대에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웬 선원 아저씨가 팀을 보고 말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따라와 이 녀석아. 너 선장님만 돈 좀 놔야겠다. 야야 아파요. 선장님은 팀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몰래 배에 탔으니 이를 위해서 뱃삭을 내라고 했어요. 선원들은 팀에게 양동이와 소를 주고 갑판을 닦으라고 했어요. 팀은 너무 힘들었죠. 등도 아프고 손가락도 쓰렸어요. 팀은 엉엉 울면서 바다로 나오지 말 걸 하고 후회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팀은 성실하네요. 등도 아프고 손가락도 쓰리는데 멈추지 않고 일을 하다니요. 길고 끔찍한 시간이 지나자 선원 아저씨가 와서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아저씨는 꼭 맞추고 제법 잘했다며 팀을 요리실에 데려다 주었지요. 요리사 아저씨가 팀에게 코코아를 타주었어요. 요리사 아저씨도 괜찮고요. 그리고 선원 아저씨도 괜찮네요. 이 꼬마아이 너무 팀은 어린아이인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잘 보고 있었네요. 코코아를 마시자 팀은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팀은 선원 아저씨가 마련해준 침대로 기어 올라가 금세 골아 떨어졌답니다. 너무 고단해서 옷도 벗지 않고 말이에요. 팀은 곧 배에서 지내는데 익숙해졌어요. 팀은 똑똑한 데다 늘 남한테 도움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선원 아저씨들한테 귀여움을 받았지요. 그럼요. 굉장히 똑똑하고 또 부지런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선원 아저씨들한테 잘 보이는 거죠. 선장님도 배에 몰래 올라탄 아이치고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꽤 쓸만한 아이로군. 고맙다 꼬마야 하고 말이죠. 팀은 요리사 아저씨랑 가장 친하게 지냈어요. 아저씨는 친절한 사람이었죠. 팀이 감자 껍질을 벗기고 요리실을 같이 치워주면 아저씨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팀에게 한 입씩 주었답니다. 그럼요, 역시 사랑과 미움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본인에게서 나오는 거죠. 팀은 요리사 아저씨를 거들어주는 일 말고도 온갖 신부름과 잔일들을 했어요. 선장님에게 저녁을 갖다 드리거나 2등 항해사에게 그로구스를 갖다 주고 기잡이 아저씨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선원 아저씨들 바지에 단추를 달아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물결이 거칠어지더니 증기선이 휘청휘청 흔들렸어요. 팀은 처음에는 꽤 재밌다고 생각했죠. 녹단한 파도도 불고 선원 아저씨들이 갑판을 바삐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단단히 점검하는 모습을 보니 신이 났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세 속이 울렁거렸어요. 요리실에 가서도 아저씨가 주는 음식을 한 입도 먹지 못했거든요. 그날 내내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물결이 더 거칠어지더니 회질역에는 무시무시한 돌풍이 몰아쳤어요. 가엾은 팀은 속이 너무 울렁거려서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가 누워있는 수밖에 없었지요. 바다에 나오지 말 걸 하고 후회하면서 말이에요. 한밤중에 쿵 하고 무시무시한 소리가 났어요. 배가 바위 위에 부딪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거대한 파도가 배 위를 덮친 거예요. 선원들은 갑판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배가 가라앉는다. 구명보트
고명보트로. 선원들은 겨우겨우 고명보트를 띄워 사납게 날뛰는 파도를 헤치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선원 아저씨들이 팀을 까맣게 잊어버렸지 뭐예요. 팀이 너무 작은 데다 겁에 질려 있어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팀은 성교로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성교가 어디냐면요, 배에서 선장이 지휘를 하는 높은 곳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선장님이 계셨어요. 선장님은 배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역시 선장의 자격이 충분하시네요. 선장님이 말했어요. 어이 꼬마야, 울음을 뚝 그쳐. 그래야 용감한 아이지. 우리는 곧 물고기 밥이 될 테니까 울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팀은 눈물을 닦고 마음을 굳게 먹었답니다. 팀은 선장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물고기 밥이 되더라도 말이에요. 팀과 선장님은 손을 잡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어요. 오, 팀도 정말 선장 못지않는 그런 책임감과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네요. 어린아이라고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바닷속으로 막 가라앉으려는 순간 팀이 큰 소리로 외쳤어. 살았어요! 살았다고요! 구조선이 팀과 선장님을 구하러 오고 있었던 거예요. 팀이 그걸 잘 봤네요. 이내 구조대 대원들이 구조선을 배 옆에 갖다 대고 밧줄을 던져주었어요. 팀이 먼저 밧줄을 타고 내려가고 잇따라 선장님도 무사히 건너갔어요. 하지만 아주 아슬아슬 했답니다. 팀과 선장님이 빠져나오자마자 중기선이 파도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이제 성난 파도를 헤치고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구조선은 거대한 파도 위를 코르크마개처럼 이리저리 떠다녔어요. 파도가 몇 번이나 뱃줄을 후려치는 바람에 사람들은 흠뻑 젖고 말았어요. 몇 시간 뒤에 끝에 이르렀을 때는 모두 지친 데다 물에 젖어 떨고 있었어요. 구조선이 항구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팀을 탑싹 들어올려 선장님과 함께 가장 가까운 집으로 데려갔어요. 팀과 선장님은 담요를 두르고 난로 앞에 앉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갔지요. 거기다 뜨거운 코코아도 마시니까 금방 몸속까지 따뜻해졌답니다. 몸을 녹이고 나자 사람들은 팀과 선장님을 침대에 누웠어요. 두 사람은 무시무시한 일을 겪은 뒤라 몹시 지쳐서 몇 시간이나 잤어요. 하지만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몸도 가뿐하고 무사히 살아있어서 기뻤답니다. 팀은 당장 엄마 아빠에게 전보를 쳤어요. 선장님이랑 같이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정보를 말이에요. 이윽고 팀과 선장님은 구조대 대원들과 친절하게 돌봐준 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기차를 타러 갔어요. 팀과 선장님은 여기 배웅하러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팀에게 뽀뽀를 해주면서 가는 길에 먹을 초콜릿과 과일을 주는 아주머님들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팀은 아주 신이 나서 조금은 영웅이 된 듯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기차가 집에 가까이 갈수록 팀은 더 신이 났어요. 팀은 줄곧 유리창에 콘을 바싹 붙이고 밖을 내다보면서 낯익은 곳이 보일 때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선장님에게 알려주었죠. 집에 도착하자 엄마 아빠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맥피 선장님과 선원 할아버지도 있었지요. 팀이 엄마와 아빠와 오랜 친구들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되나요?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기뻐할지.
팀도 기뻐하고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 기쁠까요? 선장님은 엄마 아빠에게 팀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 들려주고는 앞으로 좋은 선원이 될 것 같으니 다음에 팀이랑 같이 항해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았어요. 엄마 아빠가 된다고 대답하자 팀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답니다. 또 구조대 대원들도 기뻤답니다. 용감한 일을 했다고 시장님한테 상을 받았거든요. 이야기 끝. 역시 어린 아이 팀이지만 좋은 선원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과 맞게 좋은 행동도 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선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또 엄마 아빠도 이 팀이 커가는 것을 잘 지켜봐주고, 물론 옆에서 돌봐주고 싶지만 팀이 하고자 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기도하듯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훌륭한 부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타고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음식은 정말 훌륭한 부모님은 타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노력도 해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나의 가족,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은 정말 좋은 부드러운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오늘도 내일도 잘 사는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